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당의 자신은 성폭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출마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지. 네, 여전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나오면 우리 당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자기는 되는데 자기는 안 되는데 왜 의원님은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어떤 말씀하세요? 당원분들은 어쨌든 또 출마 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혹시 언제쯤 하실지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고맙습니다. 박지원 좀 지나가도 될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예, 사실 이제 이재명 의원이 평소 기자들 질문을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언론 관계도 뭐 좋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박지원 얘기만 나오면은 예, 동문서답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를 거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친이명 이재명계로 분류가 일부 언론에서 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면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좀 나오고 싶다는데 좀 나오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기자회견도 안 해서 못하게 하고. 아니 이재명 의원이 막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당은 당규에 있어요. 6개월 예. 돼야 되는데 당 가입하고 6개월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 당무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직에 나가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예전에 있었는데 당내 선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청년으로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장 한 경우도 많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대부분 청년들이 보면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어요. 예.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우리 당에도 몇 명 있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직접 들어온 거 굉장히 큰 특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특혜를 달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 다른 당원이나 다른 청년들이 정치 보기에도 아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비대위원장 됐는데 또 당대표 출마 자격을 없는 자격 달라? 제가 보기엔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답변 피하는 건 당연히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이야 계속 이재명 의원을 공격해야 본인이 어쨌든 뭐 관심도 끌고 몸값을 높이지만 뭐 일각에는 이재명 의원이 추천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답변하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누구든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청년이고 정치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당에 들어온 지 아직 6개월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에서 지금 20년, 30년 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먼저 들어왔다고 뭐 이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어느 정도 당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것도 좀 따를 필요가 있다. 너무 본인의 주장만 내세운다고 해서 정치가 어찌 보면 서로 이렇게 정치가 대화 타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건 배려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본인이 계속 얘기하니까 만나서 해주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수긍하는 것도 좋은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추천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현 변호사님은 일부에서 그렇게 추측한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얘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맞죠? 이렇게 이재명 의원이 추천한 거 맞죠? 뭐 제가 팩트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좀 박지원을 위한 변론 좀 해주세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변론. 저분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친 이재명계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다른 걸 강요하면 안 그러면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진실만을 말하는 예, 진실만을 말해주세요. 사실 이제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여성 의원들 이제 취재를 해보면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굉장히 당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온 것이고
이 젊은 소중한 자산을 우리 당 내에서 잘 키워서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많이 돕고 싶었는데 덜어는 박지원 위원장으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화해도 박지원 위원장이 안 받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또 선배 어떤 정치인은 그래도 국회의원 전화는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조언도 했으나 뭐 그래도 전화도 안 받는다 뭐 이제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뭐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비판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원래 한 비대위원 정도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거는 당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의원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게 굉장히 컸다는 게 중론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 체급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렇지만 당 내부에서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당에서 해야 되는 정치의 역할은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두루 경험하면서 당대표에 갈 수도 있는데 당장 당대표를 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꼭 저렇게 정치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이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 지위의 성평등의 문제라든가 또 성범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는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그 훌륭한 이슈들을 내부에서 함께 공론화해서 다 같이 연대해서 푸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나만 얘기할 수 있는 이슈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비판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전에 이제 손수조 후보라고 있었어요. 박근혜 퀴즈로 출발해서 2번 출마했다. 부산에서 이제 다 지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인가요? 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날 나는 첫 번째 망자를 보내드렸다. 뭐 이런 글을 올리면서 본인이 이제 장래 지도사가 됐다는 이제 보도를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 호감의 이미지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맡은 역할을 잘 했을 때 주변에서 알아서 올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그 점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참 이 참신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그 방향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에서는 좀 실패를 하는지 아니면 좌절을 겪은지 미운 우리 새끼처럼 이제 자꾸 전락한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좀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 청년 정치인, 젊은 세대 정치인들을 자꾸 이 소위 이 뭐라 그래야 돼 이런 표현 써야 되나 모르겠는데 꼰대 이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건 아닌가 이런 세간의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전 이준석 대표랑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돼요? 그건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출마권을 줄 줄 알았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자존심이 당내 이런 분탕질, 분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박 전 비대위원장을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무시했다 그런 것보다는 비대위원장으로 내가 임명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전당대회에서 경쟁자가 돼. 이런 정치적 자존심 때문에. 그게 꼰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꼰대 정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꼰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의원이 그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여론은 어땠냐면 박지원 전 위원장이 사실은 전대에 나가도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줘도 사실은 전당대회 본선에 올라가면 당대표 본선에 가면은 이재명 의원과 직접적인 경쟁 못할 수 있는데 그 본인의 그 뭐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이런 당의 분란을 일으켰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걸 잘 수습을 못하고 또 하나의 민주당에서 뭐랄까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뭐 여기까지 좀 하고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